네,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맨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미증시가 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관세 정책이요. 뭐 매일매일 트럼프 입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바뀌고 계속 뒤집히고 그런 노래가 좀 어지럽게 생각납니다. 만들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싸이. 나 완전히 세됐네. 라는. 아, 진짜 뭐 요즘에 뭐 기사 보면은 호떡 뒤집개처럼 말이 바뀐다. 네. 때린다고 했다가 한 달 뒤에 해줄게라고 했다가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예, 이거 언제까지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야죠, 우리는. 어쨌든 시장은 거기에 좀 민감하게 아직까지는 반응을 네.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당연히 미증시의 하락을 뭐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좀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은 강보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에 좀 영향이 있었다면 브로드컴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맞아요. 괜찮게 나왔어요. 네. 이게 또 시장에 또 영향이 어떨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좀 풀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는 3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내 통장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그 좋다. 남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2의 장재홍 차장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보면은 좀 왠지 좀 푸근해지기도 하고 동네 형한테 내 고민 상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올 때마다 좀 편안한 느낌으로 오시나요? 예, 처음보다는 좀 적응이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 표정 봐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은 편안한데 점점 시장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내용은 상태인데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차장님 느끼시기에도 요즘에 뭐 미국 뉴스 보기에 차장님 정신 없으세요? 예, 저도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도치가 하면서 결국은 뭐 해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우려들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러게요. 많은 문의들이 맞아요. 와가지고 네. 예, 그런 부분들 저도 고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월 리뷰 그러면 해보고 네. 3월 다음 주가 벌써 월요일이 10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지금 그러니까. 반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제 월요일이면 또 이렇게 네. 시간 진짜 빠른데 어쨌든 3월의 핵심은 뭐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먼저 2월 시장부터 보면요. 네. 요 유럽도 좋았고요. 뭐 한국도 그래도 선방했는데 홍콩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게 홍콩 항생 지수 기준일 거고요. 네. 항생 테크는 이것보다 더 좋아서 중국이 딥시크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최근 몇 년간 안 좋았던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의 테크주들이 집중된 항생 테크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제도 홍콩 증시도 좋았고 네. 주한권 증시 어제도 좀 일제히 맞습니다. 올랐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네. 좀 더 좋아요.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뭐 금, 구리, 리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장이 금리가 약간 과도하게 올라갔다 빠지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리츠로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리츠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좀 좋았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뭐 1월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가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 다 올랐다가 지금은 거기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된 자산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작년에 제일 좋았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초에 1%밖에 상승을 못한 상황입니다. 뭔가 우리가 2월은 확인을 해봤으니까 네. 지금 살고 있는 또 현재 3월이 중요하잖아요. 3월 그러니까요. 근데 프리뷰라고 하기에는 진짜 우리 선혜 씨 말대로 빨리 10일 가고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자산 배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국내 주식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것보다는요.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돼서 피해되는 쪽은 좀 피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거거나 아니면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쪽 예를 들면 이제 방산이나 바이오나 엔터, 뷰티 이런 쪽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좀 금융주 위주로 좀 피해 있자.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부양책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일부 소비주 있고요. 테슬라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자, 버티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ETF 관련돼서는 항생테크 좀 그래도 강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 기술주는 2분기부터 약간 좀 상승에 2분기부터 좀 상승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2분기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네. 이유들은 저희 뒤에다가 또 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또 예. 기술적 결이 다 뒤에. 있구나.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네. 채권 얘기도 좀 짚어볼까요? 네. 국가별로 좀 보겠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4.8 뭐 신명물 네. 기준으로 그렇게 그렇죠.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래도 4.2 뭐 요 초반대에. 정도까지 좀 내려왔는데 한때 4.1도 찍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점들 비롯해서 채권 시장 네. 어떨까요? 국내 채권은 이제 금리 인하했던 거 2월달에 인하 그때도 이제 할 가능성이 매우 맞아요. 높다고 했는데 네.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정도 내린 거는 이미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더 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월 달에도 또 이제 금융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시 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최근에 추경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좀 상승했을 경우 조금 모아가고 하는 전략이 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크레딧 같은 경우는요, 1, 2월이 보통 이제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돼서 현재는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뭐 크레딧 같은 경우도 5월 금통위 전에 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 이제 좀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정도는 접근해 볼 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채 요 크레딧 부분은 네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경기, 뭐 상황, 네. 운영 상황 뭐 이런 예. 거에서 좀 잡음이 생기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업종별로 좀 나뉘어서 움직인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네.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런 쪽보다는 좀 거기에 그래도 뭐 수주를 잘 받던지 아니면 실적이 좀 견조한 쪽은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그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신용 등급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보다는 좀 견조한 쪽 위주로 보고 그리고 크레딧도 좀 짧은 거 위주로 보시는 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갈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미국 채권. 네. 미국 채권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4.8%까지 갔다 4.1%까지 갔다 지금 4.1에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네. 현재 수준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 4.3% 내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하단을 거의 저희 하우스뷰도 4.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먹을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레인지에 따라서 이제 전략하신 트레이딩 전략을 짜신 게 좋을 것 같고요. 4.5% 이상 정도 올라가면 매수했다가 4.0% 근접하면 매도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이제 소프트한 지표들, 이제 심리, 설문조사 이런 지표들은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드한 지표가 그렇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경기가 지금 돌아섰다,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도 4.0% 정도가 하단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하면 약간 레인지를 잡고 그렇게 트레이딩한 전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브라질 채권도 눈에 그렇죠. 띄는데. 네. 저희 브라질도 말씀은 드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100bp 금리 인상하고 저희가 하우스에서도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가 본 게 3월 100bp 추가 인상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그 정도 시점에서는 그래도 채권이 이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서 이제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서 로컬채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저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네. 브라질 채권 하면 대부분 안 좋은 기업들이 환에서 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컬채가 보통 이제 금리 이자 같은 경우 이제 10% 이상 주는 건 맞는데 네. 이 브라질 환율이 이게 이 정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재정 준칙을 지키느냐 아느냐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브라질 채권의 진짜 장점은 비과세입니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누리면서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나와도 종합소득과세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데 환율은 좀 해지하는 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브라질 달러채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브라질 정부가 채권 달러채 관련돼서 디폴트를 안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디폴트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달러채
발행 규모가 외환보유고 감안했을 때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이제 충분히 디폴트 위험도 안 나고 이자도 정식적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달러채가 오히려 이제 개인들 측면에서는 좀 접근하는 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컬채는 나는 헤아라에 대해서 너무 해안이 있고 정말 잘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데 저도 장담을 어려워요. 못하기 때문에 네. 예. 한 나라의 환율을 이게 브라질 채권들이 또 듀레이션이 길거든요. 네. 10년 정도인데 그거를 제가 다 맞춘다는 건 저도 자신이 없기 진짜, 진짜 때문에 네. 예. 따라가기가 참 힘든데 예. 오늘 또 3월 대체 투자 프리뷰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환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대거든요. 네네.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약간 비슷한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는 게 1,400 초반대 정도 유지할 그 정도에서 이제 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조금 확대된 건인데 여기에서 시장 금리가 더 막 빠지지는 않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소프트 지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달러 지수 자체가 더 세게 가기는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골드 얘기도 조금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고점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조정을 받았나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이제 3,300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2,800달러라고 하면 업사이드는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특정 상품이긴 한데 이제 에이스 KRX 금현물이 네. 너무 이게 국제 금현물 지수보다 너무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김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타이거 골드 선물 해지가 그래도 이제 지수랑 좀 현물이랑 이제 좀 그 추종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가 이렇게 하락 인하세가 이제 꺾이지 않은 이상은 이제 투자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저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되게 빠르게 비축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그런 이제 러시아가 보유한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이제 제한이 있으면서 각국의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정부들에서 금을 좀 많이 비축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뭐 러우 전쟁이나 이런 것들 흐름들 보면서 그런 거에 만약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아니고 이제 그 외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취할 것인지 다시 달러를 좀 많이 국채를 이렇게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금을 많이 살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다는 금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투자 매력도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고요. 원자재 단에서도 작년이나 올해나 너무 많이 올랐던 건 맞는데 그러면 오르는 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금리 인하세 좋다라는 거, 뭐 인플레이션 해지나 이런 쪽에서 좋다라는 모멘텀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좀 비축했던 거 거기에다 좀 이제 불안할 때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특히 뒤에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나 모멘텀이 약해진다면 더 이상 지금까지 샀던 거 좋은 거는 알지만 그 이상의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지만 항상 향후의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표 아까 보니까 옆에 리츠까지 맞아요. 지금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지금 리츠 얘기를 꺼내는 것 같거든요. 리츠 상황 괜찮나요? 리츠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2월 달에 4% 올랐습니다. 4%? 리츠가 4% 올랐고 미국 스파이는 1%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견조했고요. 리츠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더 괜찮은 거 약간 주거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목재나 이제 원자재가 좀 비싸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설 업체들은 수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신축 주택에 대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도 좀 더 비싸다 보니까 렌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 공실률이 좀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집을 정말 사고 싶을지라도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추가 분담금 올라가는 것처럼 네. 원자재 비용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생각한 거, 안 되겠다. 그냥 임대를 해야겠다.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거용 리츠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네.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리츠 좀 주목해야 하는데 맞아요. 작년에 참 네, 많은 네, 얘기 네, 했어요. 그리고 네. 저도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연관성?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리츠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국내 리츠는? 한국은 약간 뷰가 좀 한국도 결국은 한국은 제가 좀 더 스터디해서 네. 아니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미국은 이게 뭔가 또 좋은 느낌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리츠는 또 어떤 상황일까? 다음에 그럼 나오셨을 때 그건 제가 다음에 그 부분도 준비 제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궁금한 게 재무시에, 많아요. 네. 궁금증에 또 답해 주시기를. 네. 다음도 짚어볼게. 사장님도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 네. 심리적인 측면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안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고용보고서 미국에서 맞아요. 그리고 줄줄이 CPI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는 오늘 이 이벤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의 입에 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줄줄이 이벤트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차장님은 네. 어떤 이벤트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먼저 중요한 이벤트는요. 오늘 예정된 이제 2월 고용보고서와 8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날 있는 2월 CPI 그리고 3월 20일 날 페드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은 당연히 동결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 표시는 안 해놨는데 정말 중요한 게 4월 2일 날 관세, 상호 관세 하느냐 마느냐. 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은 이제 공매도 재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중국은 이미 시작된 양회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신 부분들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뭐 이런 건 생각보다 괜찮았다. 예.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점을 조금 더 돋보기로 좀 들여다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더 늘어났다든가 네. 공무원들의 어떤 실업보험 청구는 늘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좀 미래를 걱정하는 심리는 굉장히 커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표들을 보게 되더라도 약간 소프트한 지표라고 네. 할 수 있는 뭐 심리 지수 아니면 뭐 이제 PMI처럼 네. 설문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도 이제 내부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제 미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심리라는 지표는 미국의 이제 소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거는 상위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많이 소비를 견인을 하는데 실제 판매량은요. 근데 설문조사는 대부분 그냥 소득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이나 아니면 네. 이제 좀 그런 좀 취약했던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소비 심리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화당 쪽에 미국 공화당 쪽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 이제 관세에 관련돼서도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투자나 뭔가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프트한 지표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맞고요. 그렇다고 이제 되게 하드한 지표 자체가 깨진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네. 되는 시간이 당장 오늘 맞습니다. 밤부터 도래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고용 지표 얘기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요. 네.
예, 실업률은 저희가 보니까 이제 이 블룸버그 기준으로 4.0% 정도면 전달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네. 비농업 부용자 예상치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어제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해고자 건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서 네네네.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이것보다는 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실업률이 튀어버리던지 아니면 이제 비농업 고용자에서도 이게 이제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경우 시장에서는 하드한 지표까지도 깨질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게 되면 뭐 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 관련된 부문에 뭐 고용이 감소되는 거, 해고자 수가 느는 거 이건 오케이. 이미 예상한 부분인데요. 네. 만약 민간 기업 쪽에서도 해고자 수가 늘어나는 게 이게 확인되면 시장이 양쪽 다 고용이 안 좋을 수 있겠네. 이런 부분은 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헤드라인 지표까지 아니라 디테일한 지표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렇죠.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지 참 어려운데요. 항상 이제 파월의 이제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닉 티미라우스 이제 기자의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뭐 고용이 안 좋을 때 페드푼 나오겠다 이 정도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더 인하해 줄게. 그게 요번 내용에선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은 3월 7일 같은 경우 갑자기 다행히 되게 실업률 예상치만큼 나왔어. 고용자도 예상만큼 나왔어 하면 어제 그제 빠졌던 건 좀 과도했네. 그러면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안 나오면 시장에서 다시 이제 소프트한 지표뿐만 아니라 하드한 지표까지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네. 여러 면에서. 여러 네, 면에서. 네. 다음 주 사실 시장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장님이 봤을 때 사실 저는 연준도 약간 고민이 지금 많을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발언에 대한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을지 아니면 금리의 방향이라든지. 저는 오늘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을 아마 연준도 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가 지표일 것 같습니다.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 회의에서 이제 물가의 전망치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러면 연준도 요거 고용은 만약 안 좋으면 이거에 대해서 당장 뭘 얘기하기에는 물가가 또 부담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3월 12일 날 이제 발표 예정인데 다행히 지금 전망치는 다 전월 대비보다는 좀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것 같고요. 연준도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있는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이 이제 예상하는 지표도 이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되거나 둔화되는 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결국 FOMC 회의에서 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건데 향후의 코멘트 경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인하 가능성이 조금 앞당겨진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작년 이제 FM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상 나왔던 거 보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었는데요. 최근에 CMA 페드 와치를 보게 되면 연내 세 차례입니다. 좀 늘었고. 그리고 심지어 5월 달이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정말 안 좋고 시장이 조정이 지금 이제 거의 스파이가 연초 대비해서 이제 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7% 정도 이제 조정받은 상황인데 만약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연준이 나와서 경기가 안 좋던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국은 물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지금 고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더 고려하겠다. 요 정도 내용이 나오면 시장은 역시 연준이 살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들을 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3월 20일이어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보고 이게 만약 그것까지 안 나오면 조금 더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요 정도에서 나오면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다가도 바닥을 이제 조금 다지는 느낌으로 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준비는 안 했지만 4월 2일 날 관세. 그렇죠. 지금 나왔던 게 결국은 소프트한 지표도 그렇고
고용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러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막상 닥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는 선반영됐는데 실제 관세 부과했는데 이거 생각만큼 이렇게 영향이 안 나오네라고. 그리고 이 정도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야. 그 맞아요. 관련돼서 네. 주가는 다 조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이벤트가 소멸되겠네? 이게 더 강화가 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이미 잡았어 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4월에 있는 4월부터 미국도 아마 그 규제 안 하나 감세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어제도 이제 베센트가 얘기했던 것들 보면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IB나 이런 쪽 네.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그걸 통해서 약간 채권을 좀 사는 걸 유도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장기 금리를 이미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낮출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을 이제 제시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될지 그리고 되면서 그 성과들을 좀 보면서도 좀 체크는 해볼 것 같아서 당분간 3월 달까지는 정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나오다가 이제 4월 달 되면 다 이 정도는 아는 정도라고 반응하고 그러면 이제 이면 긍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감세나 그래도, 규제 완화나 그런 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대부분 다 관세였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시장에서 작년부터 했던 게 규제 완화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얘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나왔는데 부정적인 거는 먼저 막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것들에 대한 좀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그래, 초 맞아요. 정도나 네. 요 정도 시점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 줬으면 이제 약을 좀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차장님 말씀처럼 너무 오락가락한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저도 요즘에 ETF 많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또 지금까지 또 금요일 날 많은 분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추천을 또 해드리면 얼마나 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참 ETF 별로도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때요? ETF별로도 되게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미국 관련된 테크 관련된 것들은 특히 엔비디아 비중 높은 것들은 좀 많이 좀 M7도 많이 M7도 빠지고, 그렇고 특히 M7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게 워낙 관련된 이제 많이 것들.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한국도 이제 반도체가 좀 네. 안 좋았고요. 그 외에 오히려 이제 관세에서 조금 비껴나간 애들, 그리고 관세 관련된 거 알지만 이미 부정적인 거 다 반영되고, 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신흥국이나 아니면 유럽 거기 신흥국에서 특히 중국의 이제 테크 그리고 항생테크. 그 유럽도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네. 거기에다 이제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재정 지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악의 기간은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한국도 좀 섹터별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체크를 한번 네. 해주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보고 있는 건요. 네. 지금은 먼저 이제 K산업하고 중국 신기술 쪽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좀 많이 빠질 때, 특히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이제 바닥을 다진 것들 좀 확인하면서 네. 좀 의미 있게 담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일단 미국 쪽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네. 같고 중국이나 K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K산업도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관세 피해가면서 좀 좋을 수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제 3월 특히 4월 같은 경우 이제 아스코 등 이제 주요한 회의들이 있어서 신약 가치의 상승이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 2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미국 제약업체 같은 경우도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약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미리 파이프라인을 다 확보해 놓고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당장 신약이 빨리 필요하다면 라이센스 인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준비했고 미국은 신약에 관련돼서 라이센스 인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이것들이 잘 접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아닐까.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도 제품화된 거를 수출하는 쪽은 당연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이센스 아웃하는 업체들은 이게 이제 기술료나 이런 거는 서비스 쪽이랑 약간 관련이 있어서 이게 관세하고는 영향이 좀 적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판매나 이런 게 이제 생산이 어디 되는지는 또 나중에 이제 네네.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K-팝 관련돼서도 중국의 한학령 해제 얘기가 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좀 있을 수 있고요.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올해는 또 뭐 BTS 뭐 블랙핑크부터 해서 올해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월드 투어까지 있고요. 맞아요. 이미 앨범 판매량은 작년에 많이 감소됐던 것들 거기에 대한 저연차 아이돌도 올해는 이제 좀 수익화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K-팝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방산 조선은 좋은 건 알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랐구나. 많이 오르고 이쪽이 워낙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니까 그렇다고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높은 시점에서 들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또 물릴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올라간 걸 따라 사는 것보다는 좀 나중에 이제 순환매 되면서 다른 테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오히려 생각입니다. 순환매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금융은 3월달에 이제 뭐 배당 시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보면 다 좋지는 예상만큼 좋지는 않아서 요거는 좋게는 보지만 앞에 4개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뒤에 이제 중국 신기술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한데 이번 주에 또 양회 일정 네. 그렇죠. 전인대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은 조금 더 게다가 중국 테크 중심으로 좀 수익률이 최근에 괜찮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잠깐 광고 듣고 네. 더 딥하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재영 차장님과 함께 자산관리 컨설팅 장재영 차장님이니까 네 전반적인 우리 자산관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미증시, 우리 ETF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얘기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과거에 중국과의 또 인연이 그러니까.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뭐 언제 다녀오셨나요? 여행 다녀오셨나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왔고요.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인연이에요. 그리고 중국 이제 산업 기업 애널리스트로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러셨구나. 일했었습니다. 중국 약간 성조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더 오. 딥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일단 중국 양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최근 네. 분위기라든지 트렌드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워낙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일단은 성장률 목표치 5% 제시를 했잖아요. 네. 뭐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성장률 5% 이제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을 한 4% 정도 해서 한 3% 정도보다는 좀 확대됐던 부분들. 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거, 쓰겠다는 거. 그리고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언급은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올해는 되게 그래 뭐 내수 소비 확대, 뭐 이구한심부터 향후에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다 이제 뭐 대형 상업은행 자본 확증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근데 거의 AI 신기술 이런 게 거의 이번 양의 거의 핵심 키워드로 그렇구나. 부각이 네,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위원들이나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딥시크 미대함을 봐라. 네. 이런 것들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실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딥시크 이후로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자아자찬하는 그런 중국의 것들이. 약간 표정이 좀 달라진 느낌? 예. 자신감이 굉장히 좀 커진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2022년 하반기까지 커버하다가 이제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네네네. 2023년부터 한데 그때 보면서 조금 중국 한동안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실물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재고나 이런 것들이 소진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계속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거의 신기술이나 민간 기업들을 계속 이제 좀 누르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이 부분은 중국의 민간 기업들 되게 하드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거의 거기는 또 이제 서로 베끼고 그러면서 엄청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네. 경쟁도 되게 심하고 뭐 정말 일도 거의 뭐 80시간 이상씩으로 하면서 정말 하드하게 하는데 그냥 놔두면 잘하는데 약간 이런 규제나 누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 양회 전에 조금 변화가 캐치가 돼서 이거 뭐지? 약간 그런 흐름들을 봤고 네. AI 관련 민간 기업 만나고 들어오라고 맞습니다. 하고. 네. 민간 기업 자담회하면서 요 다음 지표인데요. 네. 네. 뭐 유니트리가 나와서 양회에서 이렇게 막 춤추고 저거 이런 좀 것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있었고요. 피자 돌리는 느낌. 네. 그리고 딥시크 나와가지고 중국에서도 나왔네. 근데 이게 앞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뒷단에서는 좀 잘한다는 거. 그리고 알리바바나 이런 것도 비슷한 상태로 잘하고 있고요. 또 네. 엔비디아가 위라이드 지분 인수하면서 자율주행에서 좀 지분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가겠네까지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2021년이죠. 거의 이제 그때부터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제재 네. 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좀 누르고 그리고 공동부유를 제창했었는데 그렇죠. 요분이 시진핑 주석이라는 이분이 요번에 민간 기업 자담회를 했었는데 네. 마인이랑 악수를 했습니다. 야, 마인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좀 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제재가 마인의 이제 알리바바, 이제 특히 엔트파이낸셜 상장 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네. 그걸 이후로 이제 민간 기업의 제재가 나왔는데 악수를 했네. 그러면 뭔가 이게 그냥 악수할 수도 있지만 뭔가 중국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정치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저는 요번에는 양회에서 좀 테크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 공동 부유에서 네. 선불원 쪽으로 간 거예요? 완전 선불호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공동부유만 얘기했고요. 네. 공동부유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같이 평등하게 네네네. 잘 살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조금 평균치는 낮아지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분배만 강조하고 네. 성장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선부를 통해서 공동부유를 달성하자. 선부는 원래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개혁개방은 뭡니까? 결국은 잘하는 애들이 먼저 성장해서 그거를 이제 낙수효과를 낙수효과로. 누리자는 건데 네. 선부를 통해서 공동부유를 하자? 그냥 보더라도 반반이네.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공동부유를 위해서 뭘 활용하는지 뭐 요 네. 차이인가요? 예, 그렇지만 이게 원래는 선부 자체를 언급을 안 했고요. 예전에도 이제 그때 2022년도에 항상 얘기했을 때 이제 리커창 총리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거기는 관시가 좀 있네요. 네. TMI. 지금 가셨죠. 그래도 네. 등소평의 남순 강화를 표방하면서 남쪽에 가서 이제 개혁개방을 이제 제창하고 그다음에 계속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얘기하고 그러면서 톤이 이제 딱 배치됐던 것들이었는데 선부를 통해서 공동부유를 뭐 이루자 달성하자는 그래도 이거를 반 정도는 톤이 좀 톤이 많이 해서 그냥 반반 정도 보겠다. 그래서 공동부유를 하기 위해서 선부를 활용했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민간 기업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기존보다 완화됐구나.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리스크는 좀 더 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중국 기술주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다르게
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실제 그게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거 로봇이나 뭐 AI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원래부터 이제 해왔던 것들이고 이런 거에서 이제 성과가 이제 일부 기업에서 이제 나타난 효과는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받기 어려운데 이제는 그것들은 좀 풀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생테크 네. 올랐다 좋다 막 이러니까 이게 네네. 레벨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도 본 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제 항생테크의 이제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18.6배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5년 평균을 보면 24.3배 정도거든요. 높았을 때는 거의 40배 중반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 비대면 관련돼서 이제 부각이 됐을 때는 요 정도까지였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기 시작했던 게 요때였습니다. 요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한 항생테크 5년 평균치 24.3배라고 감안한다면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업사이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지금 상황에서 예, 그 정도는 보고 있고요. 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은 네. 항상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요. 맞아. 각자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뭐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와 가지고는 중국 신기술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제재는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예. 네.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먼저 정책 나왔죠. 양해에서 어느 정도 톤은 확인됐으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좀 확인하고 그걸 정책을 지원을 받아서 중국 기업들이 성과가 예상만큼 나올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좋고 정부 규제가 미국 정부가 만약 이런 이제 G2 간의 신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되게 핵심적인 규제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과의 대결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올라가면서 그래 중국에서 잘한 거 오케이. 근데 해외로도 잘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프리미엄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결까지 이제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아마 되게 가파르게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규제나 기업가에 대해서 대결까지 나오면서 성과까지 확인하면서는 이게 둔화되든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다, 좀 과했다, 요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정 사놓고 미국처럼 엄청 잘 될 테니까 되게 오래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뀔 수 있는 것들 체크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도 거의 2021년 1월 그러니까. 고점으로 네. 워낙 몇 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글로벌 IB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오랜 절친이었던 찰리 먼거도 진짜 중국 주식에 물렸었거든요. 네. 그런 투자의 기제들도 물리면서 되게 어려웠던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맞고 리스크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될 수 있는지는 꾸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중국에 대한 뷰가 남들보다 굉장히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관심도 더 높으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도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긴 하지만 막 찍어 누른다는 느낌이 들진 않고 대신에 말로는 중국한테 10% 받고 10% 관세 더 받게 이런 제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 결국엔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0%에다 추가 10% 관세라고 하지만 1차 이제 무역 전쟁 대비했을 때는 이미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그 양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에다 10% 관세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협상을 하겠죠. 중국은 이제 상호관세, 보복관세 얘기하고 있고. 보복관세를 한다고 해도 또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게 이제 또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이미 좀 다각화를 시켜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트럼프는 그래도 관세는 협상의 조건이다. 미국이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더 세게
항상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강하게 나가야지 더 많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네. 얘기였고 아까 이제 K산업 한 번에 짚어주셨으니까 장표 하나로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한 번 좋을 것 더 같아요. 짚고. 네, K산업 관련돼서는 상품까지 아예 말씀드려서 네. 저희가 좀 신약 가치 가능성 있는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되었을 경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런 게 이제 비중이 높은 코엑트 바이오헬스케어 좋게 보고 있고요. K-팝은 네. 그냥 에이스 K-팝 포커스가 4대장 비중이 94, 95%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왔다 갔다 개별 주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네. K-팝 좋다. 그러면 예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 K-팝. 예, 그리고 의료기기는요. 예전에는 한국에 오면 화장품 많이 샀잖아요. 요즘은 관리를 많이 받습니다. 성형도 피부, 하고요. 뭐,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비올 이런 비중 높은 게 보니까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괜찮은 것 같고요. K금융은 뭐 금융은 똑같은데 증권주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솔 금융주주 플러스 고배당이어서 네. 요거 좋아 보이고요. K조선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주도주의 비중에 따라서 아니면 세컨티어나 이제 뭐 관련된 기자재 업체의 비중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얘가 주도주가 올라가면 또 기자재나 이런 쪽이 또 따라서 갭 메우게 하니까 이게 국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사는 솔 K 방사는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방산에다가 로봇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을 경우 좀 더 엣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은 빨간색 지금 폰트가 더 괜찮다고 보는 조금 뷰죠. 더 선호하는 네. ETF입니다. 알겠습니다. ETF의 탑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국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은 그래도 금융 쪽이 좀 낫지 않나. 경기가 아직은 침체라는 게 아니라고 이제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규제 안 하나 아니면 뭐 감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은행인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미국 은행에 정말 적절하게 투자할 ETF가 애매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코덱스 S&P 500 금융으로 했는데 이게 그 은행 외에도 보험이나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아니면 다른 쪽이 많다 보니까 좀 희석되는 뭐 비자나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희석된 게 있었는데 라이즈에서 미국 은행 탑 10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도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나온 거 보고 나서 ETF 관련돼서 미국 금융은 라이즈 미국 은행 탑 10. 미국 쪽에선 KBWB 이렇게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금융이 약간 좀 전통적인 방어주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경기에 침체만 안 네. 나오면 되거든요. 경기 침체 나오면 이제 관련돼서 대출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IB 관련돼서도 M&A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생각보다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상황이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자본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의 외연 확장까지 가능하다면 IB들로 된 애들 좀 좋은 것 같고요. 특히 골드만삭스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네. 에너지도 좀 봐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예. 사실 진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네. 괜찮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예. 이거 봐야 돼요. 에너지는 네. 가격은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오펙 플러스도 생산을 좀 더 네. 증산을 좀 한다고 이제는 좀 굴복을 한 것 같고요. 네.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진심이 나오시네요. 타협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수요처랑 관련된 건 최종 수요에 이게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좋아지는 거는 많이 생산하고 시추해서 수송을 많이 하든지 수출을 많이 하는 거 그게 미드스트림입니다. 네. 미드스트림 비중이 높은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만약 4월 정도나 이럴 때 4월 이후에 이제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오일보다도 또 천연가스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서도 미드스트림 그러면
완전 좀 엣지 있어서 에너지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단 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알래스카 개발한다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그런 괜찮지 것도- 않을까? 예, 저는 예. 그런 거 바로 캐치하거든요. 예. 예. 귀가 팔랑팔랑 아주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많이 깔아야겠죠. 예, 네. 뭐 한국 수송관들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수송관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들은 또 꾸준하게 새로운 매출이 일어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의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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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기술주 많이 빠졌고요. 네. 이제 결국 시장이 안정돼야 되고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좀 그게 나와야지 이제 기술주가 본격적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뭐 AI 액티브 ETF를 추천했는데요. 네. 그것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인데요. 오. 정말 타임폴리오 원래 한국에서도 헤지펀드로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매니저들이 되게 엣지 있는 종목에 이거 좋다. 그럼 그 비중을 많이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으면서 나는 그래도 헤지펀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타임폴리오가 운영하는 매니저들의 약간 감각을 더 믿겠다. 그러면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백테스팅을 해봤는데 성과가 AI 액티브보다 더 좋아서 요즘은 그래요? 저도 요걸로 나스닥 100보다는 얘가 더 액티브한 쪽이 매니저들의 이제 운용 역량에 따라 성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체크해야 돼요. 네. 테슬라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네. 빠졌던 이유 보면요. 차량 판매 부진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1, 2월 벌써 안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거냐. 선호도 하락도 맞습니다. 근데 선호도 하락으로 모든 걸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이건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1월 10일 날 모델 Y 주니퍼가 공개됐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생산 공장에서는 공정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하에 대해서 조금 기존보다는 더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요 쪽에서 보게 되면 저도 모델 Y 기존 거보다는 주니퍼 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승차감도 더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꿀렁꿀렁할 수 있는 그 회생제동에 대한 것도 선택이 돼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고 뒤에 애들도 볼 수 있게 그 모니터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 같아도 모델 Y를 주니퍼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층에서도 대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 2월 안 좋은 건 맞고요. 이게 지금 제일 빨리 출하가 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네. 2월 26일부터 출하가 됐고요. 출하되고 나서 일부 이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 반영된 것도 아닌데 전주 대비 한 8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 것들 보면 그래 주니퍼 때문에 그랬구나. 이 주니퍼 때문에 좀 빠졌던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국가도 이 정도 수요라고 한다면 좀 회복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이제 또 더해줘야 되는 게 저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2 또는 네. Q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개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한 3분기 정도부터 이제 생산할 거라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판매량에 대한 우려는 조금 해소되면서 그걸로 빠졌다는 부분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FSD 출시 지원 우려였습니다. 원래 1, 2분기 상반기에 유럽하고 중국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6월 달에 돼서 6월 달부터 비감독 출시되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봇 택시가 이제 서비스가 진행된 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요것만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중국에서 FSD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일부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FSD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데이터까지 다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에 약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FSD 시스템에다가 중국의 이제 사진들을 적용해가지고 한 이 시스템인데 중국 내에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FSD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뭐 내용들 보면 이게 이제 또 X에서 이제 테슬라를 많이 추천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진들인데 중국 shenzhen에서 이제 50분 동안 무개입하고 운전을 했다. 근데 중국 베이징, 상하이, shenzhen은요. 교통체증이 되게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죠. 50분 네. 동안 안 하고 어. 중국의 그런 되게 극악한 교통 상황에서도 이걸 했어? 꽤 괜찮고 괜찮네. 중국 내에서 반응들 괜찮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그 중국의 되게 좁은 뭐 샤오 후통 같이 이렇게 되게 좁은 골목이 있거든요. 방금 여기에서도 발음이 그죠. 나오냐라 약간. 후통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갔던 데에서도 자율주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판매량만 생각했는데 FSD 관련된 부분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매출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 좀 뭐 3분기나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기능이라도 좀 중국에서 잘 되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6월부터 본격화가 되겠지만 그 전에 약간 공백도 살짝 메꾸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2024년 이후로 괌에도 5번 터치했거든요.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2번 정도 왔고요. 딱 이 4월 달에 괌에도 찍었을 때가 네. 결국은 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는 정말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 빠르게 반영된다면 주간 단위로 나오는, 매주 화요일 날 나오는 중국 내 테슬라 테슬라 차량 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 3월 데이터가 나오는 4월 초, 아니면 4월 23일 정도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됩니다. 요거 보면서 네. 이 정도면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역시 수요는 괜찮구나. 선호도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테슬라다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부터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6월 달부터 옵티머스, 그리고 중국 이제 감독 버전, 거기에다 미국 내 로보택시 확장, 옵티머스 관련된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되게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좀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나으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주가는 거의 트럼프 당선 때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거의 리셋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보고 여기에서 일부 들어가시고 빠지면 좀 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레버리지, 과도한 네네. 레버리지, 특히 이제 뭐 영국에 상장된 3배짜리 이런 거, 미국 2배는 그나마 그것보단 낫지만 레버리지보다는 본주 중심으로 좀 본주로. 가져가시면 그래도 나중에 그래요. 봤을 때 연말 되었을 때 그래도 벌었다. 그 대답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게 이건 이제 되게 장기적인 그림인데요. 시간상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과거에 테슬라 BYD 니오가 전기차 보급형 모델 확산하면서 쫙 올랐었을 때가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는 이제 니오 같은 애들은 이미 시장에서 거의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요. BYD가 이제 뭐 테슬라 그리고 유니트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AI 피직스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큰 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애매하게 좀 헤매는 상황이 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은 다시 리셋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희망컨대 현재가 이 정도 시점이라면 나중엔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일정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때 맞춰서 한번 눈여겨 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차장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종종 나오셔서 네. 자산 배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CACA였습니다. 시시. 발음이 달라는 현지인이에요. 그러게요. 네. 자, 양 시장이 약세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하락폭 많이 줄여냈고요. 코스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 0.05% 각각 하락 중인 시장. 네.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 월요일에 이혁진 차장님과 한 주 못 봤다고 지금 그러게요.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네, 견자당 우리 이혁진 차장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 저희는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